에듀페어 강원입니다. 오늘은 임명여고 1학년 2학기 중간 영어 시험 기출 분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어려웠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예정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 꼭 확인하고 피드백 하시고 난 다음에 시험 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2020년 2학기 중간고사입니다. 약 50% 문제가 부교재로 출제가 되었고요. 이번까지는 수능요양 픽으로 부교재가 진행이 되고요. 다음 기말고사에는 2학년 부교재에 이제 3학년 난이도인 리딩 파워를 쓸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수능 유형 픽으로 사용하는 마지막 시험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문제는 뭐냐면은 리딩 파워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시험이 조금 어렵기는 했으나 변별력을 많이 못 가졌다라는 선생님들의 생각이 많으시기 때문에 다음 시험에는 훨씬 더 변별력을 많이 갖기 위해서 노력을 더 많이 한다. 그러니까 시험 대비 시험 점수 실제로 점수가 나오기는 조금 어렵다. 등급은 갈리지만 그래서 50%가 부교재로 출제되었다는 게 부교재가 이제 다른 교과서하고 모의고사보다 시험 문제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서술형도 네 문제가 부교재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교재를 조금 더 꼼꼼하게 공부를 했었어야 된다. 특히나 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신 부분 말고도 시험 문제가 나온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체크해야 된다. 선다형 문제 같은 경우는요, 정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쉬운데, 물론 암기 방식으로 공부를 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다 맞기에 조금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는 몇몇 가지의 변형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기가 영어로 많은 문제집에서는 아마 암기식으로만 공부했었으면 그 영어 선다를 이해를 잘 못했으면은 좀 어려웠을 수 있고요. 확실히 또 단순한기보다는 선다형을 다 맞출 수 없으니까 글에 대한 이해라든지 그리고 시험 기간 내신 시험이 아닐 때 영어 학습을 조금 집중하셔야 돼요. 근데 내신만 자꾸 따려고 하는 학생들이 문제가 뭐냐면 모의고사는 아예 등지거나 수능을 아예 등지기 때문에 영어 기본적인 공부를 이 시험 기간이 아닐 때 준비하지 않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될수록 내신에서도 이런 학생들하고 이런 학생이 아닌 학생들하고 차이가 많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서술형 난도는 확실히 높았어요. 특히나 1번 문제 주제 만들기 같은 경우는 아예 못 맞추는 학생들이 많았을 변별력을 가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글이 주어져 원래 이렇게 한글이 주어지거든요. 근데 한글이 주어진 영장 문제보다 한글이 없으니까 이 전체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영작을 새로운 단어들로 만들어야 되니까 훨씬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었다. 근데 암기식 공부만 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배열학습에서 큰 변형이 없었기 때문에 뭐 잘 해결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요. 수수령 역시 꼭 나올 문장이 그러니까 시험 문제 요거 나와야 돼. 주제문 요거야. 뭐 문법 어려운 거 요거야. 이렇게 해서 꼭 요거를 나온다라기보다는 예상하기 조금 어려운 문장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물론 예측을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긴 했지만 공부를 해도 이게 중요한 문장인지 저게 중요한 문장인지 확실하게 선택할 수 없는 그러니까 기본 실력이 좀 좋은 학생들한테 유리한 그런 시험이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임명경호 같은 경우는 이러한 시험 출제 경향이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평상시 영어 학습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될 거고요. 또 마지막 어법 문제 같은 경우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우리 6문제 나오는 거 있죠? 그거는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걸로 추천이 됐고요. 앞으로 임명여고 시험 대비 같은 경우는 더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어려워지고 부교재도 어려워지고 점수 변별력을 위한 문제들도 상당한 난이도를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실제로 그냥 암기식으로 중학교 때처럼 이렇게 암기해가지고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80점 정도가 한계일 것 같고요. 90점 그러니까 내가 이제 2등급, 1등급을 위해서 공부하는 학생인 경우에는 시험 대비와 함께
영어 학습을 꾸준하게 병행해서 영작 능력 그리고 독해 능력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내신 시험 때, 특히나 중학교 내신 시험 때 서술형을 공부하지 않았던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자세하게 분석을 한번 해보면은요, 선다형은 20문항이었고 서술형은 6문항, 이 중에 4문항이 부교재에서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교과서에서 나온 문제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하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대신에 영어 보기가 있었으므로 학생들이 이런 부분들은 조금 어려웠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법 같은 경우도요, 동사의 수일치, 전치사 vs 접속사, 관계사, 동사의 수일치, 목적격 보어, 병렬 같은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은 부분들, 그러니까 파악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왔고요. 특히나 수능 유형 픽에서 나왔던 부분들은 분사구문, 동사의 수일치가 여기 정답이었죠. 형용사, 분사, 관계사 이렇게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 문제를 조금 더 파악을 해보면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 객관식에서 상 문제가 없죠. 객관식에서 상 문제가 없고요. 서술형에서 상 문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특히나 서술형에서 상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수능 유형 픽에서 상 문제가 나왔고요. 나돌리, 바돌소로 해가지고 도치가 되는 부분까지 인썸니아에 대한 내용이었죠. 도치가 되는 것까지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중요하죠. 한글이 없는 부분. 그래서 전체 단어를 제시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배열만 할 수 있으면은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요 같은 경우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상인 이유가 이 단어가 빠졌어요. completely라는 단어가 빠졌기 때문에 조금 어려웠을 수 있겠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4번 같은 경우는 한글이 있는데 일부 단어 그리고 어영 변화가 없었다. 어영 변화가 없으면 쉬운 거예요. 거기 일부 단어만 제시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웠을 텐데, 되게 from the beginning of the life 요 부분이 이제 생략되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고요. 어법 문제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분사구문, 목적어 형태. 그러니까 요것만 보고 여러분들 요 영상을 봤으면은요, 요 부분만 여러분들이 따로 문법 공부를 해준다면은, 그리고 그거를 다음 시험 대비에 적용할 수 있는, 저희 학원 수업도 사실은 그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어떻게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고, 그 출제됐을 때 이런 어법 변형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제시하고 학생들이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피드백이 돼가지고 그 다음 시험에는 조금 더 시험을 잘 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닌 학생들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한 다음에 꼭 그거에 대한 보충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아까 말했던 비시험 기간 때 모의고사 공부라던가 아니면 기본적인 영어에 대한 서술형에 대한 공부를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임용여고 점점 시험 어려워질 거고요. 2학년 되면은 정말 아예 리딩 파워로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은 부교재 시험 범위가 30개에서 40개 정도 되지만 2학년 되면 50개, 60개, 70개 뭐 이렇게 늘어나 버려요. 정말 어렵거든요. 정말 어렵고 지문도 많고 정말 힘들 텐데, 지금부터 미리미리 조금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 단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에 위치되어 있고요. 걸어서 한 10분 정도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학생들 거리로는. 임용여고 전문으로 국영수, 과학까지 이렇게 케어하고 있고, 종합전형, 입시 컨설팅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학생들 많이 임용여고 다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도움 많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 전화는 밑에 나오는 번호로 언제든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문의사항 있으면은요, 카톡 상담 또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